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박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참고사항 2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원래 말투입니다. 이게 원래 말투예요. 제가 뭐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 표정이 조금 어둡죠? 근데 저는 웃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와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싫다. 정치가 그냥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뉴스나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거나 한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정치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감히 그거를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자기가 했던 부적절한 행위를 그냥 합리화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 국민의 힘이 없어. 지금 우리 학생들도 힘이 없으니까 학생에 관한 정책이 안 나오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많이 봤죠? 우리 3년 전 광화문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영화 변호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권은 사전상 대한민국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국민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학생도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힘이 없다고 착각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권력을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심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공부를 들을 때 앞에 항상 누가 계십니까?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주죠? 관심을 줍니다. 니네들이 공부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노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지 알죠. 왜? 관심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압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을 표출해야지 정치는 바뀌어요. 근데 정치는 원래 저런 거야 라고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정치인들은 그냥 울타리 없는 양이에요. 더 뛰어놉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용해야죠.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국민의 눈, 국민의 시선, 국민의 관심입니다. 그 무서워하는 거는 관심인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그거 주시면은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하게 된다니까요. 내년에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정말 국가의 위험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5분 뒤, 10분 뒤에 탑스타 B와 C가 결혼을 하는데요. 그 모든 국민의 시선은 다 이쪽으로 쏠려요. A라는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요. 제가 근데 이 B와 C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왜 결혼했냐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도태된 거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시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강원도에서 산불 난 건 기억하십니까? 전국의 소방차가 다 거의 다 뛰어들었던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었습니다.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라는 배가 저 외국에서 침몰했습니다. 거기 한국인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모르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사건에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만한 법조항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준다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뭘까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여는 5천만 국민이 거의 전부 다 참여하는 행사는 뭘까요? 선거입니다. 선거를 열면요, 투개표를 하는 데만 5천억이 들어요. 우리 5천억 가벼운 돈입니까? 0.5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인간이 평생 동안 그거를 만질 수 있을까요? 좀 만질 사람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투표. 그 선거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이 선거예요. 근데 수많은 헌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를 안 하면 투표를 찍는 게 훨씬 낫다. 투표를 안 하는 것보다. 가서 그냥 쭉 긋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국민의 위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위지가 없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쁜 권력층들에게 귀속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가서 쭉 찍어서 무효표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뽑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혼나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표를 내서라도 투표를 해줘야지 그 국민들의 사회가 바뀝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율이 한 30% 나옵니다. 광진구와 광동구가 있어요. 인구 1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광동구 투표율이 10%고 광진구 투표율이 10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선거 유세하시겠습니까? 광진구 가죠. 왜? 가서 10명 손잡으면 10명 다 표로 들어오는데 가서 10명 손잡으면 10명 중 1명밖에 표로 안 들어와요. 정치인들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교과서상 항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 맞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사회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질책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공약들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18세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는 못하지만 우리 20대가, 우리 몇 년 있으면 20대가 되잖아요. 20대가 되면요 20대 투표율이 한 50% 60% 나오는데요, 만약에 80% 90%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다 청년층들 겨냥해서 공약들을 내고 다 학교 와가지고 막 인사드릴걸요? 굽신굽신? 물론 뒤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그분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투표를 하면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만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난 지금 청소년인데 무슨 투표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나 지금 학생인데 무슨 정치 얘기하냐? 난 지금 수시 정시가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1년, 2년 뒤에 뭐가 되죠? 지금 주민등록증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성인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술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난 성인이 되었다고 민주주의 의식이 막 생기고 시민의식이 생겨서 나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야지 다시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이 강연들 외우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알고만 있으면은 나중에 20대가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필요하겠다. 우리 이제 8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라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정치 한번 관심 가져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힘은 헌법을 개헌하는 것도 좋은 정치인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꿔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시민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들어줘서 감사합니다.